여러분은 나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을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 상처를 주고 떠난 친구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깎아내렸던 이들. 시간이 흘러 그 사람들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9살 그녀는 시장에서 엄마와 함께 김치를 팔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항상 정숙을 무시했죠. 너 김치 냄새 진짜 심한데. 촌스러운 애랑은 같이 찍기 싫어. 정숙은 그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두고 봐.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너희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카페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50대 중반의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듭니다. 고급 드레스와 정장 차림의 동창들이 서로의 성공담을 자랑하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어요. 아, 이번에 누보길 약국 3곳 더 오픈했어요. 이제 전국 체인만 15개네요. 오선희가 와인잔을 흔들며 자랑합니다. 우리 마로니의 헤어클래스도 예약 없이는 자리가 없어요. 연예인들도 많이 찾아온다니까요. 박기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웃음 짓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검은색 원피스에 낡은 가방을 든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윤정숙입니다. 그녀는 구석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펴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아요. 저기 저 사람 누구지? 한 여자가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글쎄. 아, 그 시장통 딸 아니야? 정숙이었던 것 같은데. 정숙은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때 과거 반장이었던 민준이 크게 웃으며 옆 테이블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술을 든 채 서성이다 실수로 정숙의 어깨를 부딪힙니다. 민준의 손에 들고 있던 접시 위에 놓인 짙은 노란색 단무지와 소스가 정숙의 검은 원피스 위로 쏟아집니다. 아, 미안. 민준이 무심하게 사과하지만 정숙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누군지 모르겠네 하고 중얼거립니다. 옆에 있던 선희가 웃으며 그냥 시장통에서 왔나봐. 냄새도 나고 라고 작게 말하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묵묵히 냅킨으로 옷을 닦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3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네요. 여전히 그녀는 이 자리에서 이방인입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30년 만에 대동창회, 다들 오랜만이죠? 오늘은 우리 중에서 가장 성공한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사회자의 말에 모두 귀를 기울입니다. 이태원 누보길 상권 전체를 소유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누보길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상권 중 하나인데 그곳을 통째로 소유한 사람이 누굴까 하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교차합니다. 윤정숙님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고요해집니다. 정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선희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고 기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잠깐만. 이태원 누보길이라고. 거기 우리 가게 있는데.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정숙한테 임대료 내고 있었던 거야? 기석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정숙은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30년 전 시장통 딸이라 무시했던 너희들. 지금은 그 시장 딸한테 매달 고개 숙이고 살고 있네. 동창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집니다. 정숙은 그들의 반응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정숙이 담담하게 말을 잇습니다. 오늘부터 누보길 전체 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계약 갱신이 필요한 업체들은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될 겁니다. 선희와 기석의 눈이 마주칩니다. 둘 다 다음 달이 계약 만료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릅니다. 정숙의 눈빛에는 30년의 기다림과 복수의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정숙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웅성거리는 동창들 사이를 지나 연회장 밖으로 향합니다. 오늘 정숙의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동창 회장을 빠져나온 정숙은 호텔 로비의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어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30년 전으로 기억이 흘러갑니다. 19살 그녀는 시장에서 엄마와 함께 김치를 팔았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한 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그 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동창회,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너 김치 냄새 진짜 심한데? 선이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야, 얘랑 같이 사진 찍으면 우리까지 촌스러워 보일 것 같아. 기석이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정숙은 그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두고 봐.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너희가 고개 숙일 날이 올 거야. 다음 날부터 정숙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동산 책을 읽었어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20대 후반 그녀는 강북의 작은 원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중요해. 정숙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업체 이름도 비전 인베스트라는 법인명으로 바꾸고 모든 계약서에는 회사 이름만 적혀 있었죠. 윤정숙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0살 정숙은 이태원에 첫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뜨겁지 않은 상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미래가 보였어요. 이곳이 언젠가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건물 하나, 건물 둘, 그리고 시간이 흘러 40이 되었을 때 정숙은 누보길 상권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비전 인베스트라는 회사만 알았을 뿐 그 회사 대표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론에서 정숙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때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죠. 얼굴 한 번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제국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누보길에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선희의 약국과 박기석의 미용실이었어요. 그들은 비전 인베스트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을 뿐 그 뒤에 정숙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세입자 명단에 오선희, 박기석, 정숙은 그 서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건물에 새들어 살게 된 것이죠.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약은 법인 명의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선희와 기석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52되던 해 정숙은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남은 누보길 건물들을 모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30년 만에 동창회 초대장을 받은 날입니다. 이제 때가 됐어. 정숙은 초대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숙은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한 순간이었어요. 정숙의 눈에는 그날의 울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비서입니다. 내일 누보길 입주민회의 준비됐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세입자들이 참석하는지 확인해주세요. 특히 오선희와 박기석 씨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로비의 창가로 걸어갑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창회 뒤풀이가 이어지는 호텔 레스토랑. 선희와 기석은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네요. 어젯밤새 잠 못 잤어. 선희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말합니다. 기석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나도. 우리가 정숙한테 임대료 내고 있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선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정숙이 한 말. 재개발, 계약 갱신, 특별 심사. 그게 다 무슨 뜻일까? 뻔하지. 우리 내쫓으려는 거야. 기석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납니다. 그때 다른 동창들이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모두 어제 동창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머, 선희야. 기석아. 정숙이 얘기 듣고 놀랐지? 한 여자가 자리에 앉으며 물어봅니다. 선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래, 많이 놀랐어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진짜야. 정숙이가 누보길 건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여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봐요.
기석이 쓰게 웃으며 내가 확인해봤어. 등기부 열어보니까 비전 인베스트라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그 회사 대표가 윤정숙이야 말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정숙이한테 그렇게 심했었나? 한 동창이 의아하게 묻습니다. 선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김치 냄새 난다며 정숙을 놀리고 옷이 촌스럽다고 무시하고 대학 떨어졌다고 비웃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솔직히 우리 좀 심했어.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합니다. 모두 불편한 침묵에 잠깁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공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입주민 회의가 있대. 거기서 뭔가 발표한다는 소문이 있어. 기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봐야겠네. 우리 가게 앞날이 걸린 문제니까. 선희의 눈에 불안감이 어립니다. 그때 레스토랑으로 정숙이 들어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어제보다 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고 대화가 일시에 멈춰요. 정숙은 그들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테이블로 향합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쳐요. 저 여자 30년 동안 복수만 계획했다는 거야? 누군가 속삭입니다. 소름 돋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보기를 다 사들이다니. 기석은 시계를 확인합니다. 10시에 입주민 회의가 있어. 가봐야겠어. 선희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도.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레스토랑을 빠져나갑니다. 다른 동창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그들을 따라옵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선희와 기석의 사업체가 정숙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정숙은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네요. 30년 전 눈물을 삼키며 동창회장을 뛰쳐나갔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제 도망치는 건 그들이네요. 복수는 차갑게 즐겨야 제맛이지. 정숙은 차를 마시며 중얼거립니다. 누보길 대로변에 위치한 비전타워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화창한 봄 햇살이 들어오지만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누보길 상가 입주민 30여 명이 둥근 테이블을 에워싸고 앉아 있어요. 선희와 기석도 구석자리에 앉아 불안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이런 회의는 처음이네요. 선희 옆자리에 카페 주인이 말을 걸어옵니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그러게요. 비전 인베스트가 이렇게 직접 회의를 소집한 적은 없었죠 라고 대답합니다. 정각이 되자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옵니다. 어제와 같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지만 오늘은 더 날카로운 느낌이에요. 뒤로는 비서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인베스트 대표 윤정숙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선희와 기석을 포함한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비전 인베스트를 설립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보길 발전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선희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보길 전체 재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려고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에 모두의 얼굴에 불안함이 번집니다. 지난 15년간 누보길은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정숙이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재개발 계획도가 나타납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완전히 재건축하겠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누군가 손을 듭니다. 그럼 저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재계약을 앞둔 업체들은 잠시 운영을 중단하거나 다른 위치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희와 기석의 눈이 마주칩니다. 둘 다 다음 달이 계약 만료인데 이건 사실상 퇴거 통보나 다름없는 말이에요. 정숙이 계속 말합니다. 다만 몇몇 업체는 특별 심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재계약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건은 정숙의 시선이 선희와 기석에게 머무릅니다. 과거 행적과 현재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에요. 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임대료를 연체했었죠. 선희도 불편한 듯 자세를 고칩니다. 그녀는 약사협회에서 불법 리베이트 문제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선희는 용기를 내어 정숙에게 다가갑니다. 정숙아. 아니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예 친구니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간 회의실. 선희와 기석 그리고 정숙만 남았어요. 정숙아 우리가 학창시절에 좀 그랬던 건 정말 미안해.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숙이 손을 들어 말을 자릅니다. 30년 전 일이죠. 저는 잊지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박기석 씨 임대료 3달 연체된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오선희 씨 약국에서 불법 리베이트 받은 증거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건 새로운 계약서예요. 조건이 많이 변경되었어요. 임대료는 2배 그리고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습니다. 매출의 10%를 저희 회사에 기부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공헌 명목으로요. 선희와 기석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사실상 약탈이나 다름없는 조건이었어요.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그리고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말하며 회의실을 나갑니다. 그날 밤 호텔 스카이 라운지. 동창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긴급하게 모인 동창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너희 들었어? 정숙이 누보길 입주민들 다 모아놓고 재개발한다는 발표했대. 한 동창이 소곤거립니다. 선희랑 기석은 어떻게 됐대?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선희와 기석에게 향합니다. 둘 다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어. 임대료 2배에 매출의 10%를 기부금으로 내라는 거야.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게 합법적인 거야? 누군가 묻습니다. 기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계약 갱신 거부는 건물주 권한이니까.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는 거지. 하고 중얼거립니다. 동창들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흐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선희와 기석이 그토록 자랑하던 사업체들이 사실은 정숙의 허락 아래 존재했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숙이한테 나빴어?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집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첫 동창회. 정숙이 울면서 나갔었지. 기석이 떠올립니다. 그래. 내가 김치 냄새 난다고 놀렸었어.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나도 촌스럽다고 뒤에서 수군거렸어. 다른 동창이 고백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장통 딸이라 무시하고 공부 못한다고 깔보고 옷차림을 비웃었던 순간들. 그것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그래도 3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한다는 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누군가 말합니다. 정숙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다른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숙이 나타납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정숙은 천천히 바로 가서 샴페인을 한 잔 집어듭니다. 축하해 정숙아. 사회자가 다가와 말합니다. 동창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을 뽑는다면 단연 너겠다. 정숙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이 선희와 기석의 테이블을 향합니다. 두 사람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동창 중 가장 성공한 윤정숙 회장님의 성공 비결을 들어볼까요? 강제로 무대에 오른 정숙.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성공 비결이요? 글쎄요. 아마도 잊지 않는 것일 겁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죠. 정숙의 눈이 한 명 한 명을 향합니다. 마치 30년 전의 상처를 하나하나 꺼내 보이는 것처럼. 저는 시장통 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요. 김치 냄새 난다고, 옷이 촌스럽다고, 공부 못한다고. 그 모든 말들이 제게는 독이 되었죠. 침묵 속에서 몇몇은 불편하게 자세를 고치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정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그들의 과거를 꿰뚫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독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정숙의 눈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다음날 아침 선희의 약국 앞 문이 닫혀있고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선희는 약국 안에서 홀로 앉아 어젯밤 정숙이 제시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임대료 2배, 매출의 10% 기부. 이건 사실상 약국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기석입니다. 어떡할 거야? 선희가 묻습니다. 기석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옵니다. 모르겠어. 세무조사 통지서도 받았고 임대료 연체로 독촉장도 왔어. 이건 다 정숙이 계획인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을까? 선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30년 전 자신들이 뿌린 씨앗이 이런 열매를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선희야, 우리 정숙이한테 찾아가 볼까? 기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무슨 소용이야? 그 여자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 1시간 후 정숙의 사무실. 비전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보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에요. 그녀의 제국이죠. 비서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오선희 씨와 박기석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선희와 기석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에요. 앉으세요. 정숙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아요. 계약서 검토해 보셨나요? 정숙이 물어봅니다. 선희와 기석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선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정숙아, 우리가 정말 미안해. 학창 시절에 우리가 너에게 한 행동들 다 기억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는지 이제야 후회돼. 정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기석도 말을 잇습니다. 정말 사과해. 3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서야 사과한다는 게 우습지만 우리가 잘못했어.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누보기를 내려다봅니다.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조금 밝아집니다. 하지만 정숙의 다음 말에 그들의 희망은 깨져요. 하지만 계약 조건은 그대로예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선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건 우리 보고 가게 문 닫으라는 거나 다름없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15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정숙이 천천히 그들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가웠던 눈이 이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왜 그때 제게 그렇게 했나요? 질문이 단순하지만 그 무게는 무겁습니다. 선희와 기석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깊은 숨을 내쉰 선희가 먼저 대답합니다. 솔직히 내가 불안해서였던 것 같아. 나도 가난했거든. 그래서 나보다 더 약해 보이는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일 것 같았어. 기석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비슷해.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다른 애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너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숙이 자리로 돌아와 앉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수정된 계약서입니다. 임대료는 현행 유지, 다만 매출의 5%를 지역 소외계층 지원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요. 선희와 기석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어제의 가혹한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제안이었어요. 정수가, 이게 정말? 선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어봅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제가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어제의 그 모든 발표는? 기석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누보길 재개발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진정한 변화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변화죠. 정숙은 책상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것은 누보길 재개발 계획서였어요. 이 계획에는 상가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시설, 청년창업공간, 문화예술센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누보길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선희와 기석은 놀란 표정으로 계획서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던 거야? 선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잠시나마 30년 전 제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정숙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새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여러분은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누보길 재개발위원회의 일원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넘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선희와 기석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누보길 입주민들 전체 회의. 정숙은 모든 입주민 앞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합니다. 재개발은 진행되지만 기존 입주민들의 권리는 존중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에요. 회의장 뒤편에 앉아있는 선희와 기석.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어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어요. 정숙의 진정한 승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정숙이 정말 대단해졌어. 선희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그때 알았더라면 그 시장통 딸이 이렇게 될 줄. 동창의 마지막 날 밤. 호텔 루프탑 가든에서 작별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50대 중반의 동창들이 30년 전보다 조금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어요. 정숙은 한적한 구석에 서서 와인 한 잔을 들고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스카이라인 너머로 이태원 누보길의 불빛이 보이네요. 그녀의 제국이자 새로운 비전의 시작점이에요. 선희와 기석이 다가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다릅니다. 두려움 대신 존경의 눈빛이 담겨 있어요. 정수가 오늘 회의에서 한 발표. 정말 놀라웠어. 선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누보길이 제가 꿈꾸는 모습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기석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었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던 거야?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사과했기 때문에? 정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건 제 비밀로 남겨둘게요. 세 사람은 잠시 웃음을 터뜨립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을 나누는 순간이에요. 근데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선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합니다. 아마도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무시와 조롱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기석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그때 너무 어렸고. 정숙이 손을 들어 말을 자릅니다. 이제 그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동창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모두를 부릅니다. 자,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시간입니다. 모두 모여주세요.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30년 전과는 달리 정숙도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정숙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녀는 호텔 테라스로 나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한 젊은 기자가 다가옵니다. 윤정숙 회장님이시죠? 누보길 재개발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자는 녹음기를 꺼냅니다. 이번 재개발 계획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숙은 천천히 대답합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곳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 있으신가요? 정숙은 잠시 동창회장을 바라봅니다. 선희와 기석을 포함한 동창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어요. 나는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짓자 정숙은 미소 지으며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정숙은 다시 동창회장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복수는 이루어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정숙은 동창들 사이로 들어가며 생각합니다. 복수는 차갑게 즐기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르겠네.